자,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만큼 크게 참패한 정의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쇄신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네. 자, 혁신과 쇄신이 민주당 못지않게 정의당도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되었는데요.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지방선거에 총사퇴했던 지도부 대신할 비대위를 지금 새로 꾸렸는데, 특히 뭐 정의당 미래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고 조금 알려졌는데, 어제 회의 분위기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제 전국위가 한 4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21대 총선은 물론이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연이은 참패,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당의 존폐 상황까지 거론되는 현실에서 예.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 그리고 허탈함 등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전국위원회에서는 이은주 원내대표가 9월까지 비대위로 당을 이끌고 그 이후에 혁신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네. 일단 당장의 혁신보다는 그 상황부터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딱 둘을 갈라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제 비대위 구성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예. 어떤 안도 이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대응의 혁신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결정된 이은주 비대위원장 선출안은 네. 오히려 현재 정의당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당의 현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27일 당대표 선거를 빠르게 치르고 네. 이에 따라서 혁신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지금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정과 혁신을 2가지를 좀 네. 절충한 안으로 전국위원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전국위원회 전에 정의당 내 그 새로운 진보라는 의견 그룹에서 예. 이 혁신 방안 하나로 비례의원들 총사퇴해라, 또 그리고 네. 심상정 의원 정계 은퇴해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주장, 또 한창민 우리 부대표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당연히 다양한 비판이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네. 정의당 제안그룹 중에 하나인 새로운 진보에서 이제 3대 방향, 7대 혁신, 이런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 보면은 그 7개 혁신안 중에서 비례의원 총사퇴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심상정 정계 은퇴 부분은 그 새로운 진보의 혁신안에 담겨 있기보다는 네. 다른 곳에서 좀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사안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거 다양한 제안들을 함께 기사화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좀 다른 곳에서 주장했던 걸 합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비례의원 총사퇴나 심상정 의원의 정계 은퇴 등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새로운 진보에서 나온 그 혁신 방향이나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책임 정치와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기존의 정의당 창당에서 추구했던 대중 정치 노선이 다시 한번 복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정의당이 어떤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지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응답하고, 예. 소수의 지도부나 의원들의 메시지나 행동이 정의당을 평가하는 이런 위험된 흐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내에 있다는 그 심상정 의원 정계 은퇴, 요거는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예, 이 예. 부분을 당내에서 많이 공감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심상정 그렇죠. 의원에 대한 약간 원망과 아, 바람에서 나오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당원들이야말로 지금 정의당이 이렇게 존폐기까지 놓인 거에 대해서 음흠, 실망스럽고 또 하나는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고 싶겠죠. 음흠. 그런 면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책임론의 일원으로서 정계 은퇴까지 나왔다고 보여지고 심 있고요. 의원 측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공감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 의원도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특별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스스로도 이 당 상황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 당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전혀 듣지 못할 리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 관련해서 평가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이야기에도 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표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은 필요하지만 예. 저는 꼭 현직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일한 신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는 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상정 대표의 말과 행동, 국민들의 바람에 맞는 향후의 모습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네. 단순하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소모됐으니까 세대 교체를 통해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지금의 해법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남은 2년 동안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것을 변화시켜서 정의당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다시 세우는데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들 총사퇴 관련해서 특히 류호정이나 정혜영 의원 같은 그 청년 비례의원 이분들에 대한 또 회의적 시각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내에서 그런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가 이제 작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지는 것은 정의당 일반의 모든 행동이라기보다는 주요 리더들의 발언과 메시지, 그들의 행보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예. 특히나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 총사퇴가 일부 원외 지도부에 대한 책임만 묻고 결국은 가장 영향력이 있고 책임이 큰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정의당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지난 선거에는 37명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9명입니다. 또 그리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또 21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좀 그래서 더 패배가 좀 크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어쩌면 이런 결과는 예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정의당에 대한 기존의 국민들의 어떤 바람과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가 좀 뼈아프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들이 바라던 정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항상 진보정당 하면 정의당을 떠올렸는데 이번 결과에서 정의당이 제2 야당이 아닌 진보정당 내에서도 진보당한테 그 대표성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이 이번 비대위를 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지금의 정의당 정의를 어떻게 할지 이게 중요한데 뭐 항상 듣는 질문 중에 하나 같아요. 서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맞는지, 지금 젠더 이슈 이런 데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지, 또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대안도 지금 못 되고 있는 거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정의당이 예. 사실은 실천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과의 어떤 차별적, 그다음에 갈등적 상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메시지를 더 프레임으로 강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유호정 장혜영 의원 등등 여성 청년 의원들이 예. 그런 메시지를 좀 강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모든 실천들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실천은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으로 좀 내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은 뭐 언론과 우리 의원들의 메시지를 뭐 탓하기보다는 예. 과연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기에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했느냐. 정말로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에 방점을 두고 움직여 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된 실천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다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냉정하게 서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정의당의 뭐 목소리가 딱 한 군 다 젠더나 이런 데 많은 것 같은데 나머지 서민이나 노동자 관련된 메시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행정부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잘 안 들립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 좀 평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소소한 행보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 정말로 앞으로 정권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모든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만 눈에 띄고요. 심지어는 알다시피 화물연대나 지금 물가위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주말마다 워라밸을 챙긴다는 이유만으로 먹방이나 아니면 쇼핑, 영화 관람 이런 것이 주요 의제로 언론에 비춰진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좀 그런 것도 논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또 한창민 전 부대표님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의당도 당연히 그런 비판을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 이 향후 5년 동안 네.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던 서민들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질까에 대한 이런 걱정과 이제 우려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퇴행하는 현실을 좀 막아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도 지금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추스려서 역할을 못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1년 전에 국민의힘은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당대표의 1년간 성적표 등등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가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했던 시도가 자체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한국 사회의 갈등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만들어서 악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되어졌다고 보고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 가지고 젊은 층 특히 남성층의 표를 모으는 것으로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효용성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핵관이나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인가요? 김건희 여사 또 권양숙 여사 두 분 만나는데 네네. 지금 노무현재단에서 일하고 또 계시니까 어떤 얘기가 좀 오갈지 예상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김대기 실장이 친서를 보내서 이제 여사님도 그걸 읽고 했었는데요.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여사님들, 영부인들을 찾아뵙는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권영수 여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지 말라,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의례적인 방문과 의례적인 만남 거기에 대해서 또 통상적인 덕담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지난 정부의 영부인들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 오히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도 자기가 드러나는 행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는 이미지 정치는 빨리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나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좀 더 적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